반갑습니다. 민 대표의 고고스탁팀입니다. 자, 시장이 오늘 삼전일세 폭락세로 인해서 하락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많이 떨어졌고요. 그 여파로 인해서 시장의 거의 전 섹터들이 다 매도가 나오는 모습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화면에 보면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 이제 휴대폰 가져다 대시면 무료 소통방이 열리고요. 제가 가끔 종목을 줄입니다. 근데 장사가 좀 지저분하거나 뭔가 좀 이상하면 잘 안 들려오는 스타일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LG 노텍 같은 것들 저희 뭐 스윙으로 들어갈 때 MLCC 하나 꼭 들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같이 한번 추천을 드려서 다 같이 한번 들고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간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장 마감 이후에 SK 하이닉스에서 이제 40조 소각 관련했던 자살 소각 관련 뉴스가 나왔는데 그 관련해서 나머지 좀 설명 좀 드리고 이제 오늘 수요일이죠. 저녁 방송 때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제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좀 떨어졌죠. 역시 고금리, 장기 국채 금리에 관련해서 한 5.3% 정도 기록했다는 소식으로 글로벌 국가죠. 글로벌가에서 이제 장기 국채 금리 상승에 인한 불안 심리.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 섹터들이나 이런 애들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제약바이오 같은 거랑 같은 개념이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자율이 좀 부담이 되니까 국제금리가 올라갈수록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AI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이슈 뉴스로 인해서 이제 미국의 반도체 섹터들 기업들이 좀 많이 하락세가 나왔고요. 그 여파로 인해서 오늘 국내 시장은 하락 사이드카가 발동이 된 모습이고요. 이미 프리장에서 삼전닉스를 비롯해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어저께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 지수가 오늘 좀 상당히 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형님도 보시면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합주가 지수 자체가 이게 고가 대비해서 계산을 하면 어제 10시거든요, 10시. 어제 10시 대비해서 보면 주가가 이제 12% 하락한 거예요. 진짜 많이 하락세가 나온 거거든요. 이게 지수를 보게 되면 지수가 7200에서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6400까지 떨어졌으면 6430까지 빠졌으니까 수치상으로 6400, 7200이잖아요. 7200부터 얘가 6400까지 빠지는데 하루가 안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수치상으로 계산하면 6400, 7200이니까 800포인트 빠진 거잖아요. 마이너스 11.2% 빠진 거예요. 여기서까지. 지수가 하락한 게. 지수가 하락한 게, 뭐 마이너스 11%예요, 11%. 거의 12% 수치입니다. 12%. 시장이 종목이 12% 빠져도 문제인데 시장이 어저께 고가 대비 빠졌기 때문에 좀 심하게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2% 빠지게 되면 거의 종목들은 어저께 고가 대비해서 보면 평균적으로 1.5 정도 곱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11, 18% 정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아침장에 어제 아침장에 대비해서 보면 거의 한 18% 정도 뭐 빠졌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큼 이제 이 거래소 시장이 하락폭이 컸던 건 저번 주 주식시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전지수 쪽으로 돈이 많이 몰려가거든요. 제가 또 얘기드리지만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좀 천천히 오랫동안 멀리 가라는 얘기지 이게 뭐 급등주처럼 이렇게 땡겨 올려가면 이게 지금 아침에 갭 떠가지고 떨어지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뭐 글로벌 시장에 악재가 나오게 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섹터들이 다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래 되면 코스닥 시장도 별로 좋지가 않죠. 그 이유는 삼전닉스 때문에 그렇다. 삼전닉스가 지금 뭐 악재 나서 그렇지만 삼성전자 같은 애들도 지금 보시게 되면 그죠? 삼성전자도 지금 뭐 마이너스 3%인데 이게 프리장이 넥스 시장이거든요. KRS 시장 마이너스 7%입니다. 7%고 지금은 좀 낙폭을 좀 줄여서 마이너스 3% 진행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9%거든요. 지금은 SK 하이닉스 마이너스 1.5% 정도로 낙폭을 대부분 다 많이 했습니다. 뭐 이 정도 수치면 우리가 뭐 장외 시간 외 상한가 같다 할 정도의 파동이기 때문에 엄청난 이슈 뉴스가 좀 나온 하루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미국 야간 선물도 좀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뭐 내일도 이제 일단 대형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죠. 그리고 뭐 LG 이노텍 같은 것도 지금 이제 뭐 마이너스 4%인데 거의 지금 다 회복해서 좀 양봉이 나올 것 같고 이런 것들 내일 좀 들어오면 한 70만 원대 뭐 정도에서 수익 챙겨가면서 매매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종목들 드리거든요.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중에 하나가 오늘 같은 날에 이제 예를 들면 주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신규주나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죠.
어쨌든 보도록 하고 30년 만기 국채 국률이 5.3% 급등해서 19년 만에 최고치다. 2007년 이후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서브프라임 오지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장기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 말 그대로 보면 기술주들에 관련됐던 투자가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죠? 이런 걸로 인한 주가 하락세. 그리고 오늘 왕위가 방한을 해서 남북 종전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뭐 기대 심리로 주가가 좀 오르긴 했는데 솔직히 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북 세터는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 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김정은과 어떤 트럼프가 만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갑자기 여기서 김정은이가 와가지고 뭐 미국 간다든가 이렇게 나오면 모를까. 며칠 날 만난다더라. 뭐 이렇게 뭐 어쨌든 그런 흐름이 나오면 전혀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게 뜬금없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연속성이 되게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근데 오늘도 시장에 갈 데 없으니까 뭐 이제 조비, 아난티 뭐 이런 애들 쪽으로 좀 올라가긴 했거든요. 솔직히 왕이 방한했다 해서 뭐 대북주보다는 화장품이나 엔터나 뭐 한한령 해제 관련 기대감으로 좀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가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엔스트로픽 AI 매출 넘어도 필요가 없죠. 오늘 주가가 대한민국에 다 빠져버려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해서 45조 정도 육박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고 오늘 아틀라스 부품 탑재 소식의 가능성 소식 때문에 지금 이제 한국에 방문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화신전공이 이거 덕분에 좀 올라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코엑스 AI 썸밋 오늘 뉴스한테 다 필요 없죠, 그죠? 그리고 오늘 현대차를 비롯해서 노조 파업 이 소식으로 인해서 자동차 관련 애들이 좀 올라갔고 반대로 이제 노사 갈등이 좀 해결됐다는 소식이 좀 있어서 포스코 엠텍이 좀 넥스 시장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제 나왔던 뭐 이건 지우개요. 그 다음에 트럼프 한미 연합물론 축소 뭐 이것도 지우고 별 필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 잔고가 지금 뭐 31조 1000억으로 거기에 딱 끄면 지금 뭐 105조 가까이 왔죠. 신용장구도 31조라서 이제 조금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장 마감하고 이제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뉴스는 자세히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자면 이게 지금 8월 29일부터 8월 내일이죠. 8월 20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오늘 20일부터 해가 11월 19일까지 이제 11월 19일까지거든요. 19일까지 해서 이것도 좀 잘못 계산했구나. 19일까지 해가지고 달잘 잘못 계산했어요. 한 3개월 정도죠. 3개월 정도 9, 10, 11 3개월이거든요. 3개월 동안 이제 이거를 지금 자사주를 2,405만 주 정도를 매입을 할 수 있다. 그럼 60일이기 때문에 2,405만 주 7만 주를 계산을 하게 되면 남은 60 대충 계산하면 하루에 이제 114만 주 이렇게 살 수 있겠네. 잠깐만 2,407만 주 나머지 60을 계산하면 이제 40만 주를 살 수 있거든요. 40만 주를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다. 40만 주를 매수할 수 있고 이거를 지금 뭐 40조 규모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최대 204만 주 정도를 이제 204만 7천 주 정도를 이제 매수할 수 있다 하루에. 이제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거의 40만 주를 꾸준하게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40만 주를 꾸준하게 매수해야 된다. 40만 주를 그 60일 동안 이제 3개월 동안 계속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한 2,400만 주가 좀 나오는데 2,400만 주가 하루에 2,204만 주를 한 번에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은 요 정도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1차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주주 환원에 관련했던 얘기가 나오는데 주저를 좀 이따 보겠습니다. 뒤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이거부터 좀 할게요. 전력설비 3사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저 카톡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력설비는 무조건 대형주 하나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대형주 가져가면 좋겠고 반도체 소부장, MLCC 하나, 로봇주 하나 이렇게 해서 내모양 네 종목 정도는 꼭 하나는 좀 계속해서 홀딩을 하시거나 추가 매수로 이제 하시면 좋겠고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대형주 위주로 지속적으로 공략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다음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주주 환원 관련된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SK 하이닉스 나왔으니 이제 삼성전자도 조만간 나올 기대감으로 주가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살펴보면 내용을 좀 들다 보니까요. 이게 지금 SK하이닉스가 주주가치 환원으로 해서 40조 정도의 장내 매입을 결정했고, 그 다음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주주환원 정책에 관련했던 잉여 현금 흐름 FCF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예전에는 50% 미만이었어요. 50% 미만이었는데 지금 50% 이상으로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자면 이게 지금 한 단계 정도 좀 높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국내에서 지금 봤을 때 50% 이상 정도를 범위를 잡아주면 일단 올해의 영업이익 자체도 지금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번해 영업이익 정도를 한 170에서 200조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170에서 200조 정도를 잡고 있는데 200조 정도 잡고 있는데 일단은 뭐 계산 수치상으로 좀 편하게 계산하겠습니다. 편하게 그냥 여기서 뭐 편하게 지금 뭐 170 어디 갔노? 편하게 계산하겠습니다. 한 200조 정도라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200조 정도를 계산하게 되면 지금 주주환원 가치에 관련해서 50조 이상, 그죠? FCF 관련했던 부분에서 오늘 50% 이상은 이제 현금 제외두고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주주환원으로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50%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최소 못해도 오늘 올해 200조라고 생각하면 아직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수치상으로 50% 이상으로 딱 정해놨으니 한 100조 정도는 이제 남겨두고 100조 정도를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중에서 40조 정도를 지금 이제 그 아까 얘기 드렸지만 이제 주식 소각으로 나왔죠. 주식 소각하고 나머지 60조 정도를 만약 영업이익이 나오면 이거를 배당을 하겠다. 뭐 주주 배당을 한든 뭐 특별 배당을 하든 뭐 어쨌든 배당을 하겠다. 어느 수치를 그렇게 딱 못을 받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40조로 소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오늘 총 영업이익이 뭐 올해 200조로 생각하게 되면 절반 이상은 일단 절반 정도는 남겨두고 나머지 절반 정도 중에서 남은 것 중에 40조는 썼기 때문에 남은 것들을 이제 뭐 주주환원으로 좀 배당을 하겠다는 그런 이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이 지금 정해지면서 이제 주주 소각도 이제 3개월 동안에 2,400만 주 이상을 이제 소각하는데 이게 한 3.3% 정도 되고 이 기준은 이제 166만 원 기준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 그 금액에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뭐 바뀔 수는 있어요. 뭐 수량이 같이 올라가게 되면 뭐 충분히 갈 수도 있고 그만큼 이제 자사주 소각을 해서 회사의 자산 가치를 좀 올리겠다는 의지가 깊은 만큼 내년에도 아마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특별 배당도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인한 주가 이제 기대감 그것들로 인한 이제 삼성전자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장에 어떤 이게 호재 뉴스가 나오긴 한데 뭐 이게 뭐 상한가 가고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이제 기다렸던 내용에 따른 수급인지라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보시게 되면 삼성 SK하이닉스 같은 것도 지금 뭐 거의 다 회복했거든요. 마이너스 9%에서 지금 마이너스 뭐 2.2%이기 때문에 거의 뭐 바닥권 정도는 확인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이제 추가적으로 주주환원에 관련했던 얘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했던 얘기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제 여기서 골든 크로스 발생돼서 추가적으로 이제 뭐 이제 자리를 만들고 추가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신 이제 이게 삼전익스의 의존도가 너무 심하거든요. 국내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의 뭐 이제 40몇 프로거든요. 40몇 프로 뭐 삼성 SK 이거 다 포함하면 5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장은 지금 삼전익스에 관련했던 이제 시총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 마이너스 뭐 한 6, 7% 빠지면 당연히 사이드카고요. 또 올라가면 또 당연히 상승 사이드카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좀 천천히 움직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러진 않죠. 그죠? 그리고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둘 다 성향이 똑같습니다. IT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한 몸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래서 이게 뭐 시가총액을 전체로 차지하는 게 너무나 크고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관련해서 거의 뭐 레버리지로 움직인다고 보면 되겠지. 마이너스 뭐 4% 빠지면 거의 뭐 8%, 9% 빠지고요. 그러면 증시 자체는 삼전지수 그래 빠진 거 당연히 뭐 마이너스 5% 넘게 빠지는 사이드카 발동이 되고 그러면 그걸로 인한 뭐 업종 다른 종목들은 뭐 안 떨어집니까? 다 떨어지죠. 지수가 떨어지는데. 그럼 그걸로 인한 리밸런싱에 관련해서 종목들이 재차 한번 더 매물이 나오고
뭐 어쨌든 그런 현상들이 지금 시장에 만들어진 모습이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내일부터 해가지고 조금 저가 매수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이나 이 정도 되면 이제 증시는 좀 더 진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돈이 조금 또 소외받았던 종목으로 다시 또 번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내일 시장 다시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역시 미장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삼전익스 관련해서 인한 극강의 변동성이기 때문에 삼전익스 내일도 아마 좀 삼전익스 관련해서 또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아침에 지금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뭐 내일 아침에는 뭐 종가 대비가 한 6, 7%뭐 올라가겠죠. 내일 미중도 한번 체크해야 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이제 삼전익스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런 형태는 역시나 신용장고죠. 신용장고에 따른 부분, 제가 앞전에 얘기드렸지만 105조에서 이제 맞춰지는데 30조 5천에서 31조가 정상이다.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이제 정상적 수치가 왔기 때문에 신용장고로 인한 속도 조절. 왜냐하면 지금 그 신용장고가 또 뭐 몇천억씩 늘면 안 되거든요. 한 300억, 500억, 200억, 300억 이런 식으로 꾸준히 늘면서 이제 한 달에 뭐 장고를 뭐 1조씩 늘려가는 그런 부분은 괜찮지. 하루에 뭐 2,500억, 4천억 이래 늘면 나중에 이 장고 쌓이는 속도도 너무 빠르고요. 이 신용을 쓸 수 있는 종목들이 한정되어 있는 데다가 신용도 이제 많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대형주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또 시장이 또 급격히 또 폭락세가 나온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 역시나 지금 이제 뉴페이스 테마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소부장 또 얘기 드리겠지만 종목을 딱 하나 정해서 그냥 들고 가시는 게 좋아요. 계속해서 집중해서 어차피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대형주부터 먼저 사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SK 안에서 삼성전자도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LG 이노텍 이런 거 추천드렸는데 역시 FC BGI 종목이면서 PCB 관련된 종목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LG 이노텍은 LG 쪽 관련해서 추가적 시설임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지금 로봇 렌즈 관련된 종목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고가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제 조정받는 자리에서 오늘 아마 추천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 보셔야 되는 애 중에 하나가 역시 뭐 MLCC,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력 이런 애들 하나씩은 꼭 쥐고 갔으면 좋겠다. 로봇도 마찬가지고 로봇 쪽은 조금 분할 매수 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단기 종목으로는 역시나 액침 냉각은 지금 뭐 이제 알트랑 삼성공조가 지금 수급이라서 액침 냉각 어저께 추천드렸는데 오늘도 우리 저희 단타 치고 나갔습니다. 삼성공조 이게 나가고, 대북은 안 해도 됩니다. 오늘도 대북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대부분 안 해도 되고, 내일 장세가 지금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통신 관련 종목들, 보안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아까도 AR 썸밋이 지금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AR 관련된 종목도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밖에 또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트럼프의 어떤 이제 돌발적인 어떤 행동에 따라서 테마가 붙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좀 이제 서프라이즈 누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미투자 1호다. 대미투자 1호를 뭘 할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해진 게 없거든요. 여기서 정해지게 된다면 충분히 뉴페이스 테마로 붙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워낙 이게 프리장과 이제 넥스트 시장과 애프터 시장과 정유 시장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증시는 조금만 호재가 나와도 지금 뭐 사람들 앉아서 달타치고 뭐 짤짤이 치고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요. 철두철미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서 대형주 쪽으로 조금씩 포트를 구성해가는 그런 매매 전략으로 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도록 하고 오늘 저녁에 또 기법 강의 들어가니까요. 또 오시면 좋은 수익 많이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또 내일 추천 정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어저께 얘기했지만 이런 애 어디겠지? 인제니아 테라피티스 이런 것들 들어가면 박살 나거든요. 이게 신규 상장 종목인데 어차피 시간이 상가갔잖아요. 시간이 상가가기 때문에 아침에 당연히 갭 뜨겠죠. 갭 떠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시초가 사면 바로 떨어집니다. 시가 고가 종가 저가입니다. 이것도 물타기 한 사람들은 물탄 금액만큼은 떨어지죠. 이런 애들이 또 내일 시장이 또 빠지거든요. 또 빠져가게 되면 이게 손실률이 장난 아닙니다. 이게
마이너스 지금 뭐 떨어진 게 30%로 제일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오늘 신규 상장 종목에서 레메디 이런 애들도 좀 아니면 좀 들어가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저희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역시나 뭐 삼성닉스 급락으로 인해서 뭐 오히려 지금 아침에 좋았던 종목들 그 다음에 엑스테스 그린노지수 정도 볼려 했는데 그냥 공략 못했고 오늘 V방은 이제 그 삼성공조 하나만 좀 단타치고 좀 나갔던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또 첫 번째 종목 뭘 드리냐? 삼성공조 드리겠습니다. 핵심 냉각 관련해서 좀 수급이 좋기 때문에 늘리면 2차짜리거든요. 이것도 이제 내일 아침에 밀어주게 되면 이제 그렇게 심하게 빠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시장이. 그래서 내일은 이거 한 14,000원 정도로 해서 한번 단타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 12,400원, 1차 목표가 15,500원 정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게 아침에 15,500원 정도까지 움직였다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15,500원 돌파가 좀 중요합니다. 시초가 15,620원.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 거기서 공략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투 종목으로 또 하나 잡아드리겠다면 한미반도체 이거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추천 종목으로 JNTC 이런 거 우리 그 추천을 드리려다가 어제 추천을 했거든요. 추천을 드렸는데 어저께 매수관이 안 와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추천 안 하고 다른 종목을 드렸는데 오늘 또 이렇게 올라갔네요. 그 유리기판 애들이고요. 내일 한미반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미반도체가 지금 왜 추천을 드리냐면 그 HBF 관련해서 본딩에 관련해서 유일하게 지금 납품할 수 있는 장표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나라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비전하고 한미반도체. 그리고 지금 이게 SK하이닉스와 샌디스크가 지금 HBF 연구에 관련해서 MOU를 같이 진행을 했다는 소식이 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이 지금 유일하게 부품 납품을 하는 회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회사가 2분기에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도 지금 50% 이상 지금 이제 달성을 좀 했고, 올해 2분기 매출액이 엄청나게 좀 역대급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아직 반응이 역대급 나온 것 치고는 아직도 주가는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이기보다는 그때 대비해서 지금 더 떨어져 있어요. 충분하게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HBF 정도에 따른 기대 심리로 인해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반도체 종목의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소부장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좀 떨어지면 한 22만원 초반에 한번 접근하시고 1차로 좀 걸리는 부분이 25만원대 걸리거든요. 앞전에 저희도 이거 단타 치고 빠졌는데 더 갈 줄 알았어요. 24만 5천원 걸리니까요. 24만 5천원 정도 챙기시고 25만원 안착을 보시고요. 예? 그리고 안착을 보고 조금 더 안착되면 이제 30만원까지 욕심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 30만원 들었다 해도 뭐 크게 뭐 우리가 욕심내는 게 해서 전고 좀 돌파해서 뭐 60만원, 70만원 간다.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수익 나오면 챙겨가는 매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목표가 돌파되면 많이 챙기시고 나머지는 조금 욕심을 내봐도 괜찮다. 대신 그러려면 충분한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두 종목 정도 드리도록 하고요. 나머지 종목은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또 이제 나중에 저녁 8시쯤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좋아요, 구독, 알림 한 번씩 해주시면 고맙고요. 그 다음에 제발 부탁인데 형님, 그 다음 구독자분들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증시 모습은 그냥 건전한 조정입니다. 앞전에는 신용장고로 해서 물량을 털어낸 거고요. 이번에는 첫째 주, 둘째 주가 급등을 했었잖아요. 첫째 주는 코스닥, 둘째 주는 거래소. 근데 거래소 시장에 삼성니스만 폭등하고 주가 빠지니까 엉망이잖아요. 다시 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서 주가 원위치. 그러니까 제가 오늘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한 4, 5% 정도 빠지면 다 빠진, 적당하다고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가가 더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뭐 전반적인 시장의 하락세. 국장은 이게 중간이 없는 시장이 좀 많이 아쉬워요. 저런 애들이 조금 이제 덜 빠지고 매일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뭐 그냥 각 업종 상위 종목도 있잖아요. 뭐 건설, 뭐 현대건설이나 두산 에너빌리티나 HD 그죠? HD 현대 일렉트로닉이나 뭐 이런 애들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반도체 정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안 가버리면 우리 국장은 또 이제 완전히 뭐 개점 위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닉스에 따른 급등망람만 조금만 덜하다면 충분히 지금 우리가 저가 매수로 노릴만한 종목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막 물량을 실어 놓으면 안 된다. 변동성이 심하니까요. 이제 조금 이제 진정구매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맥락에서는 역시나 삼전닉스 관련해서 어떻게 그렇죠. 지금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역배열 자리에서 정배열로 좀 바뀌어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SK하이닉스도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역배열이 이제 5일선 있고 뭐 여기 21선, 5일선 이랬기 때문에 이제 골든 크로스 발생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죠? 역시 21선, 5일선 이렇게 해서 이제 물량을 모아서 골든 크로스 발생되면 이제 다시 천천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빨리 가는 얘기 안 하고 천천히 오랫동안 멀리 안정적으로 이런 애들도 뭐 가더라도 300만 원 넘어가도 되거든요. 300만 원을 다음 달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년 이맘때쯤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희망사항인데 그렇게 될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